SM을 붙여서 트럼프주의라고 부릅니다. 트럼피즘은 3차원입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독점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자체가 독점입니다.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 그랬지만 아니요. 그는 진짜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안 되면 나이도 많이 먹고 연임에 걸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벤스를 내세우겠죠. 벤스는 더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만큼 더하면 더한 사람. 그리고 인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피즘은요, 어떤 강박에서 출발하냐면 미국의 주인이었던 백인이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생기는 공포, 미국의 패권이 전 세계에서 중국한테 뒤집힐 것 같은 공포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한번 쭉 보십시오. 전공도 전문가 영역도 소용없고요. 그냥 금발에 키 크고 잘생긴 여자 남자들. 그래서 바비 인형들을 세워놓은 것 같다. 실제로 그래요. 99.9%입니다. 고위직 차관급 이상에서 장관급은 물론이고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색인종 흑인. 민족주의죠. 실제로 2035년이 지나면 미국의 백인의 숫자가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인종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 반이민, 반인.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트럼프 사실은 이것도 우리하고 닮았는데 뭔가 평행이론 같아요. 원래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편이죠. 민주당이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에요. 그게 깨진 게 첫 번째 2016년에 트럼프가 됐을 때 러스트벨트.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벨트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기계, 철강, 자동차, 그렇죠? 근데 그것이 미국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월가로 넘어갔고, 이들은 그 백인들도 사실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피해자들을 해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누구 욕을 합니까? 말씀드린 건 이민자, 유색인종. 자, 세차장에 가면 손세차가 미국이 엄청 비쌉니다. 차 한 대가 벤츠를 보고 딱 들어옵니다. 백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세차장에서 수건으로 닦습니다. 안에는 흑인이나 아시아계 인종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미국 가치로 내세웠는데 이게 미국 백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고 이걸 혐오와 배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이 떨어졌을 때 힐러리 클린턴한테 얘기한 게 밖으로는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강의 한 번 하고 수십만 불을 버는 엄청 탁탁 와닿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강남 좌파는 말과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칵테일 레프트라고 했습니다. 칵테일 마시면서 고급 호텔에서 노동자들을 얘기해요. 또는 브라만 레프트라고 했습니다. 브라만이 인도의 계급에서 귀족이죠. 브라만 레프트, 귀족자. 그런 적이 없지 않죠. 위선적이고 말로만 진보. 그런데 어떻게 보십시오. 우리 진보한테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 조 대표도 바로 그런 그의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통했던 거잖아요. 말로는 진보적이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 프레임에 딱 갇히기 좋게 되어 있어요. 바로 트럼프가 그걸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망합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요새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곧 쫓겨날 수도 있는데, 저 히틀러거든요. 저는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합니다. 아까 말한 미국의 패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를 심는 이 세계 자체가 국내 정치와 그리고 국제 정치에 작동합니다. 자, 조금 이론이긴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리버럴리스트,
그거는 소위 말하는 국제주의, 아까 말한 세계화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바이든, 물론 바이든도 반중이라는 게 이렇게 섞여 있지만 표방하는 것이, 그리고 미국이 30년간 표방했고, 아까 뉴욕타임스가 얘기하는 80년 동안 우리한테 윤석열과 짝짝꿍이 돼서 했던 말이 저거잖아요.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저쪽은 아니라고 했던 그게 리버럴리즘입니다. 가치, 이념이 중요합니다. 이 네오콘들은 뭐냐? 반중, 그 다음에 강경한 세력, 세계를 흑백론으로 보고요. 그래서 아들 부시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악의 무리들, 악의 국가들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이들이 꽤 작동을 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볼턴 같은 사람, 폼페이오 같은 사람.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김정은을 포함해서 세계 평화를,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트럼프한테 무슨 강박이 또 있냐면요, 평화 강박증이 있습니다. 의외죠.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 취임 선서할 때 자기가 뭘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전쟁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 전쟁이 새로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실제로 저렇게 배제와 해고를 하면서 사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일기의 자기의 실패는 네오콘들 때문이다. 그래서 대놓고 볼턴과 폼페이오를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둘 다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이 오지랖이거든요. 이유는 다르지만 리버럴리스트도 저 리버럴리즘 때문에 뭐가 된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등에다가 빨대를 꽂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리버럴리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도 제공하고 시장도 제공한 게 이게 바보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선악으로 구별하니까 러브 전쟁 못 끝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악마니까 악이니까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네오콘식으로 하면. 근데 이걸 못 던져버리면 뭐예요? 러시아와 짝짝꿍이 돼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시죠? 그겁니다. 참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자의적이냐면요. 우리나라 8번째인데요. 7번째, 여섯 번째인가요? 25%인데요. 지금 25%가 됐다, 24%가 됐다, 26%, 이제 최종적으로 25%가 됐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FTA니까 사실상 관세는 없습니다. 저게 뭐냐면, 비관세 장벽을 다 수치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30개월 지난 소를 수입하지 않는 걸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수지에 우리가 작년에 640억 불 정도가 대미 흑자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바이든한테 속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던 게 무역액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대미 흑자는 물론 반도체나 자동차 있지만 그 무역 수지 차이를 관세 차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미국에게 50%의 관세를 때리고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자의적으로. 그런데 트럼프는 너무 나이스했어. 막 깎아줄게. 25%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자의적으로. 아니 국제수지와 관세가 비관세를 수치화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공식이죠. 그럼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봐주는데 니들이 보복 관세하면 나머지 25% 때린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 관세주의나 보호주의를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성공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망가집니다. 제가 성공 못한다고 보는데 미국에게도 불리하고 미국의 서민들한테 불리하면서 당연히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다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거죠. 예, 제가 국회에서 계속
제기했던 게 민간 국가를 있을 텐데요. 말 자체는 참 좀 그래요. 민감한 거, 우리가 민감한 게 아니죠. 민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민감하게 관찰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국가의 블랙리스트로 오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구소련 국가, 중국 포함 국가, 그런 국가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대만이 들어있지만 저들은 핵 문제 궁극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과 정식 동맹이 아닙니다. 정식 상호 보장 동맹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를 우리한테 말하지도 않고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건 이거는 한국의 핵무장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99.9% 확실합니다. 바이든이 이걸 정하고 갔거든요. 윤석열과 그 전당들이, 그리고 조선일보가 23년 1월부터 신년사에서,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장 문을 부추깁니다. 제가 그때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하도 한국이 그러니까 핵우산 해줄 테니까 니들 NPT 준수한다는 걸 찍어봤습니다. 심지어 수미테리까지. 수미테리를 10몇 년을 조사했는데 왜 저렇게 되느냐. 수미테리가 한국에서 돈을 받고 외교부에서 돈을 받고 핵무장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거든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조선일보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자주적이 돼가지고요. 저한테 자주적으로도 핵무장하는지도 못하는 게 뭔 진보냐. 참 변심이 놀라워. 핵무장이 갑자기 자주가 됐습니다. 저는요, 역설적으로 이번에 찬물을 어디다 끼워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민주당 내부에서 핵잠재력이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서 최소한의 핵잠재력 확보라는 것을 내세우려던 민주당에 참으로 확 끼어져서 핵무장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힘에서 나올 거고